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 고3 6월 모의평가 화학원 총평을 맡은 박주원입니다. 우선은 긴 시간 동안 시험 보시느라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험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었죠. 수능의 리허설이라고 볼 수 있는 평가원 모의고사 첫 번째 모의고사였습니다. 아마 많이들 긴장하고 봤을 것 같아요. 3, 4월은 학력평가인데 6월 달은 6월, 9월은 수능의 리허설인 평가원 모의고사였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오늘 시험 잘 보셨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지만 만약에 내가 준비한 만큼 시험 성적이 안 나왔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진짜 이제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문제는 항상 맞추고 어떤 문제에선 항상 실수를 하는지 그것들을 분리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장점을 더 장점 부각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계속 똑같은 문제를 똑같이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시간을 투자한다기보다는 나의 약점을 보완하는 데 훨씬 더 시간을 똑똑하게 써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부족한 부분 채워가지고 우리 수능 그날 가장 좋은 성적을 받게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6월 모평 어땠는지 총평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난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 4월 교육청 학력평가보다는 다소 어려웠어요. 3월이랑 4월 시험이 생각보다 그렇게 난도가 높지 않았었잖아요. 그거에 따르면 뭐 당연한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작년 6월 모의평가랑 비교했을 때는 사실은 작년이랑 올해랑 뭐가 다르죠? 범위가 다르죠. 작년 범위에서 좀 더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으면 이번에는 그런 문제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다소 쉬웠다.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올해 거랑 비교하는 게 좀 더 정확하겠죠. 3, 4월보다는 어려웠고요. 작년보다는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통틀어서 얘기하면 아주 어렵지도 아주 쉽지도 않은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원별 문제 분포예요. 쫙 보시면 알겠지만 문항수로 보면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저번 3월, 4월, 특히 4월 학력평가에서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2단원과 3단원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에 비하면 이번에는 2, 3단원에 다 치우치지 않고 다 골고루 분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별로 일단 문항수는 골고루 출제됐고요. 두 번째 게 중요해요. 왜 이번 시험이 작년에 비해서 아주 어렵지 않았는가, 다소 쉬웠는가, 바로 여기에 답이 있는데 주기율표라든지 혹은 동적 평형이라든지 화학 반응에서의 열의 출입이라든지 그러한 모든 면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기본적인 핵심 개념을 너가 알고 있니? 이해하고 있니? 이걸 문제에 잘 적용할 수 있니? 하는 그런 수준의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념 학습을 열심히 하셨다면 오늘 좋은 성적을 받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계산 과정이 많은 문항이 적게 출제됐어요. 이거는 아무래도 작년에 비해서 계산이 복잡한 단원이 빠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20문항 중에서 이게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낮아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고난도 문항의 난도가 중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3, 4월에 비교했을 때 3, 4월은 거의 중이었잖아요. 이제 6월 모의평가에서는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험에서 눈여겨볼 문항을 가져왔는데 이거는 오답률에 따라서 가져왔다기보다는요. 여러분들이 꼭 이 문제의 유형을 익혀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정리를 해온 거예요. 우선 8번 문제입니다. 뭐야? 몰농도. 농도의 계산 문제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올 거예요. 비커가 한 2개, 3개 있고 그들이 퍼센트 농도로 혹은 몰 농도로 표현이 돼서 걔네들이 비교하는 문항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오늘 8번 문제처럼 특정한 몰 농도의 용액을 만드는 과정이 출제되던지 그 과정 속에는 네모칸 이게 뻥 뚫어놓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지 우리가 결정해야 되고 그런 유형으로 꼭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용액의 농도 단원. 17번 문제 중요하죠. 수능 개념, 수능 특강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제2 이온화 에너지는 뭘만 알면 된다? 예외만 알면 된다. 그 예외를 생각을 잘 해냈으면 17번 문제에서 실수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18번 문제입니다. 이게 안 나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화학식량과 몰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이고요. 전체 원자수를 구하는 식 있었죠? 분자의 몰수에다가 한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수를 곱하는 거. 사실은 이 문제에 있어서는 3, 4월보다 이게 더 쉽게 나왔어요. 밀도라든지 좀 더 복잡한 밀도분의 1이라든지 밀도분의 다른 어떤 요소들을 섞는 그런 문제로 출제될 확률이 높은데 이번 6월 모평에선 여기엔 그렇게 힘을 주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19번이요. 19번만 되면은 사실 이게 2점이었잖아요. 3점짜리가 19번, 20번에 나오는데 오늘 뭔가 시험을 보면서 19번인데 왜 2점이지? 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19번, 20번에서 겁먹지 마시고요. 별로 어렵지 않은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19번이 쉬웠느냐? 뭐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아낼 수 있는 유형 분석을 잘 해냈다면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된 겁니다.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는 뭐 강조를 더 안 할 수가 없어요. 엄청 중요합니다. 개수를 찾는 거 잘 연습해 주시고요. 20번 산염기 중화 반응에서는 포인트가 뭐야? 일단 액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산성인지 혹은 염기성인지 그걸 결정하고 나면 NMV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개수 계산하는 양적 관계로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각각의 단원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 5문제 특히 다시 한번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아직 괜찮아요. 아직 시간 우리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소의 주기적 성질과 관련된 문항은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해라. 왜? 우리는 30분 안에 20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이죠.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들, 나오는 문제 한 적어도 5문제는 정말 빠르게 푸셔야 돼요. 그러려면 약간의 암기가 필요하겠죠. 양적 관계는 너무 중요합니다. 고득점 혹은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해내야만 해요. 화학 반응 양적 관계, 중화 반응 양적 관계, 산화환원 양적 관계. 물론 작년에 비해서 산화환원 단원에서의 양적 관계는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어려운 게 빠졌거든요. 그럼 어디에 더 힘을 실을까요? 중화 반응에 더 힘을 실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실제 수능에서 중화 반응과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 계수 구하는 것 유형별로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개념 적용 순서, 문제풀이 순서를 완벽하게 그 문제 비슷한 걸 보면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순서가 다 바로바로 떠오르게 여러분들 체화시키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앞으로의 과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지금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을 잘 채워나갈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 수능 특강으로 좀 돌아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능 특강을 여러분들이 잘 마무리를 해 주셔야지만 실제로 수능에 출제되는 핵심 개념들을 문제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꼭 수능 특강을 잘 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오늘 6월 평가원 모의고사였습니다. 정말 좋은 성적을 받았으면 더 막 힘이 날 텐데 그렇지 못했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남은 시간 쌤과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꼭 좋은 등급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총평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문제 풀이에서 만나도록 할게요.